아파트 누수 피해 어떻게 대처하나? 안녕하세요. 답답한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을 위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으고 모아서 전해드리는 친절한 대구연구소 김도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대구연구소에서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엄재현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소장님이 준비한 주제는요? 저는 아파트 윗집에서 누수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 첫 번째, 그 집의 소유자나 세입자,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건물의 관리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죠?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대문 안은 전용 부분, 즉 주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물이 샌 위치가 대문 안, 즉 그러니까 전용 부분이라면 소유자나 임차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공용 부분에 누수였다면 네. 그러면 그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있었고 그 아랫집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관리소에서 윗집이 올라가서 그 누수 위치를 확인하려고 방문했지만 윗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지상정으로 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을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데 여러 번 찾아갔지만 5일간이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피해가 계속 커져갔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피해가 커지자 아랫집에서 스스로 보수를 하고 윗집을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500만 원을 변상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적셔진 인테리어를 그 비용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보수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살면서 숙식비를 다 받았다는 것이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숙식비가 모두 인정됐군요. 네. 인테리어 비용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공 후에 매년 조금씩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공사기간 외부에서 숙식했는 비용은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판결문에서 그 인정한 이유는요? 판결문을 보면 전용 배관의 누수로 피해를 보았으니까 당연히 변상해줘야 된다고 했지만, 설령 전용 배관이 아니고 공용 배관이었다고 하더라도 5일간이나 출입을 못하게 해서 보수를 방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출입을 못하게 해서 수리할 기회를 많이 놓치게 한 것이 크게 잘못이 있다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원인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네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층간소음하고 그리고 이 누수 관계거든요. 네. 누수가 발생하면 생각보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끼리니까 제가 도움되는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아랫집 인테리어 비용을 내 개인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넣은 여러 보험 중에 자세히 보면 이쪽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또는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이제 그 주로 물어주는 내용을 보면 내가 실수로 생활하다가 실수로 다른 집의 유리창을 깨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보상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특약에 의해서 이 누수 피해 같은 것도 보상이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 잘 몰라서 청구를 안 하는데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원인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수된 아파트의 소유주가 또는 임차인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보험사가 쉽게는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내가 살지 않는다거나 또 전세나 월세를 준다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관을 보면서 주장을 해야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4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집, 누수된 우리 집도 이 보험금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자의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안 되잖아요. 맞는데요. 이 보험 약관에는 향후 손해 방지의 경감 또는 방지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하면 앞으로 아랫집에 다시는 같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보수공사하는 거는 배상 가능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 취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이 악용이 돼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갔나 봐요. 그래서 광주에서 소송이 있었고 그 결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자체 수리비는 비록 간접적으로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도 손해 방지 행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을 고쳐준 것만 지급하고 윗집 본인 수리한 것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윗집에서는 일상생활 배상 보험으로 아랫집의 인테리어 피해를 배상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누수가 발생한다면 윗집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리소는 윗집에 가서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네. 공용인지 전용인지. 네. 그래서 공용이라면 관리사무소 즉 대표회의가 보수해주면 되는 거고, 전용이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나 또는 사용자가 보수해주면 되는 건데, 그 두 분 중에 일상생활 배상보험이 들어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누수 원인 세대의 보수비까지 청구하면 주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이 돈 버는 정보네요. 앞으로도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많이 찾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과 구독, 설정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다음엔 더 좋아질 겁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대구연구소의 김도영 소장과 친절한 대구연구소의 엄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